마지막으로 이 챕터 2에서는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거는 6월 달 안에 챕터 2만 보는 거였는데 조금 땡겨서 겹치는 건 좀 제외하고 야간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보기 위해서 챕터 3까지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숙제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해두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서도 나중에 아무래도 겨울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조금 점수가 괜찮은 것 같아서 미리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8월에도 내가 이 수업을 해봤거든요. 공부를 안 하려고 들어요. 거의 그냥 지금 준비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만약에 1차 합격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부족한 내용들 다시 언급해보고 다시 문제로 다뤄보고 하면서 해나가긴 할 건데, 어쨌든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가서는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룹 형태를 지니긴 할 건데, 그 안에서 개별적인 형태의 반응들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조절이 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어쨌든 나는 오로지 2차에만 매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발표가 나고 나면 또 1차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적절하게 좀 지도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봐주시고,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계획안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제목이 흑보의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생활, 돌흙과 우리 생활, 돌흙 탐색하기 630쪽의 흑보의 안녕이라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반 우리 모두 약속을 잘 지키면서 흙길 산책로에 잘 도착해 주었어요. 우리 목마른 어린이는 가방에서 보리물을 꺼내 마시고,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좀 힘들었으니까 몸 좀 풀어주자. 발도 한번 돌려주고,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보니까 저 위에 하늘이 보인다. 우리 하나는 오늘 하늘이 파랗게 맑아서 기분이 좋대요. 정말 새파랗다, 그치? 이번에는 우리 눈을 이렇게 감고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 둘이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새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삼순이는 바람에 나뭇잎이 쫙 하고 흔들리는 소리가 난대. 정말 시원한 것 같아. 우리 사돌이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하고 들이마시니까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오돌이는 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육돌이 말대로 정말 상쾌해지는 것 같아. 하나는 우리가 앉은 여기 바닥에서 흙 냄새가 난대요. 둘이는 우리 오전에 봤던 흑보 이야기가 생각났구나. 그래. 거기에서 그래, 흙 냄새가 난다고 했었지? 그럼 우리도 다 같이 흙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삼순이는 채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돌이는 우리가 얼마 전에 텃밭에서 고구마 캘 때 났었던 냄새랑 비슷한 것 같아. 어때? 우리도 한번 맡아보자. 정말 그런 것 같아. 채소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 우리 한번 흙을 만져볼까? 어떤가요? 오돌이는 까칠까칠하고, 육돌이는 이렇게도 만져봤는데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육돌이 손에 흙이 더 많이 묻어 있는데 왜 그런지 오돌이가 궁금하대.
아, 육돌이는 흙을 이렇게 파서 밑에 흙을 만져서 많이 묻은 거래. 우리도 같이 위에 흙이랑 밑에 흙이랑 어떤지 한번 만져볼까? 아, 칠순이는 위에 흙을 이렇게 주먹으로 쥐니까 손가락 사이로 쓱 빠져나온대. 아, 팔순이는 밑에 흙은 촉촉해서 손을 이렇게 쥐었다가 피면 후두두두두 하고 떨어진대. 같은 흙이라도 다르게 떨어지는구나. 우리 구순이는 위에 흙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따뜻하구나. 아, 햇볕을 받아서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럼 밑에 흙은 아, 햇볕을 못 받아서 그런지 좀 시원한 것 같아. 만져볼까? 오, 진짜 위에랑 아래랑 느낌이 정말 다르네. 삼순이는 가만 보니까 위에 흙은 색깔이 좀 밝은 것 같고 밑에 흙은 좀 어두운 색깔이래. 아, 사돌이는 더 깊게 파면 흙색이 더 어두워질 것 같대. 정말 그럴까? 오, 진짜 궁금한데? 같이 한번 더 파볼까? 그래, 그럼 우리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이 모종삽이랑 호미로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 모종삽이랑 호미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니까 우리 조심해서 사용하기로 해요. 그래. 이렇게 더 파보니까 어때? 아, 더 팠는데 흙 색이 별로 더 어두워진 것 같진 않대. 더 깊게 파도 밑에 흙의 색은 별로 다 진해지진 않나 보다. 우리 하나랑 둘이는 열심히 땅을 파고 있네. 아, 구덩이를 만들고 있어요? 삼순이가 이 구덩이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싶대.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 그래. 아, 삼순이가 삽으로 길을 이렇게 파면 옆에서 하나랑 선생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벽을 만들까요? 그래, 이렇게 단단하게. 오, 이렇게 따로 역할을 정해서 하니까 길 더 단단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둘이는 이걸 보니까 비 오는 날 운동장에 있던 물웅덩이가 기억이 났구나. 이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이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길 따라 물 한번 흘려볼까? 그래. 저기 수도가에서 물 떠오고 싶은 사람. 그래. 우리 하나가 물을 떠오고 싶어요? 아, 혼자 가면 무거울 것 같으니까 우리 둘이랑 삼순이도 같이 도와주고 싶구나. 그래. 그럼 셋이 힘을 합쳐서 물을 떠오도록 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 한번 불러주세요. 자, 이제 물도 왔고, 거기 웅덩이에 있는 어린이들은 물이 잘 내려오는지 잘 봐주세요. 이제 다 같이 물을 한 컵 붓겠습니다. 웅덩이에 있는 하나가 물이 안 내려왔다 하는데? 아, 삼순이가 물을 부으면서 보니까 물이 가다가 흙으로 다 스며들어 버렸대. 아, 그럼 우리 냄비를 구덩이에다 놓고 우리가 부은 물이 잘 내려오는지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냄비를 놓고 하나도 일로 와서 같이 물 부어보자. 자, 그럼 이번엔 몇 컵 부어볼까? 그래, 하나랑 둘이가 그럼 세 컵 부어보자. 한 컵, 두 컵, 세 컵. 이제 밑에 물이, 냄비에 물이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볼까? 한 컵, 두 컵. 두 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물이 흙에 스며들었나 봐. 아, 이번엔 삼순이가 물 부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삼순이가 이번에는 컵을 들고 물 부어보도록 하자. 우리 육돌이는 왜 표정이 안 좋나요? 아, 흙을 둥그랗게 이렇게 뭉치고 싶은데 잘 안 뭉쳐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순이가 물길 가족처럼 흙에 물을 넣으면 잘 뭉쳐질 것 같아. 그럼 한 컵 부어볼까? 그래, 하나. 그런데 오돌이는 아직 잘 안 뭉쳐진다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럼 육돌이가 5컵을 더 넣어보고 싶대. 5컵 더 넣어보자. 하나, 둘, 5.
5컵을 더 부으니까 사돌이는 뭉쳐지지 않고 흙물이 손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린대. 아, 오돌이는 옆에 있는 컵에 이렇게 담아보니까 오늘 간식 시간에 마셨던 초코우유 같아요? 우리 진짜 맛있게 마셨었지. 그지? 근데 여기 흙은 아직도 잘 안 뭉쳐지는 것 같아. 사돌이는 흙을 다시 더 넣어야 될 것 같대. 그럼 흙을 좀 더 넣을까? 1컵, 2컵, 2컵. 이렇게 2컵을 넣고 섞으니까 어때요? 좀 전보다는 흙이 좀 더 잡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잘 안 뭉쳐지고 약간 좀 꾸덕꾸덕해졌대. 육돌이는 어제 먹은 팥죽이 생각났어요? 사돌이는 팥죽에 있던 새알을 맛있게 먹은 게 생각이 났대. 그럼 우리 유치원에서 가져온 이 흰색 클레이로 새알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까? 그래. 자,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니까. 오, 진짜 팥죽 같다. 먹고 싶은데? 근데 여기 흙은 아직도 잘 안 뭉쳐지는데. 그래, 흙을 한번 더 넣어볼까? 그래, 1컵? 그래, 1컵. 이제 잘 뭉쳐지나요? 사돌이는 이번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공 모양을 만들었구나. 옆에 우리 오돌이는 두 손으로 이렇게 길게 비벼서 지렁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 이렇게 계속 진짜 진흙을 만지다 보니까 진짜 오돌이 말대로 우리 손에 진흙이 묻어가지고 진흙장갑 낀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우리 육돌이는 진흙을 이렇게 한 손으로 쪼물쪼물 하니까 똥 모양 같대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넣었던 그 똥이 요 모양이었대. 재밌는 생각이다. 옆에서 우리 사돌이는 동그랗게 공처럼 뭉쳐서 주먹밥을 만들었대요. 나뭇잎을 김이라고 하고 주먹밥 위에 나뭇잎을 올려놨대. 김 주먹밥이구나. 오돌이는 작은 애기 주먹밥을 만들었대. 육돌이는 주먹밥 안에 돌멩이를 넣고 이렇게 크게 뭉쳐가지고 대왕 주먹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뭇가지 2개로 젓가락을 만들었구나. 나뭇가지 젓가락으로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돌이가 이 음식을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물길 가족한테도 한번 나눠주고 싶대. 오돌이가 옆에 있는 토우 가족이 배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토우 가족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까? 토우 가족 여러분, 우리 진흙 가족이 만든 주먹밥을 물길 가족한테 배달하는 놀이 할 건데 같이 할래요? 그래, 재밌을 것 같아. 팔순이는 강아지 토우가 배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달려가서 구순이는 말을 탄 사람 토우가 배달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 말을 달려가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다. 그래, 그럼 다 같이 한번 배달해주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물길 가족한테 가려면 여기 사이에 우리 물길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사순이는 수영해서 갈 수 있대. 근데 오돌이가 토우는 흙이라서 물에 닿으면 안 된대. 그러네. 육돌이는 토우들이 나뭇잎 배를 타고 배달해도 될 것 같대. 그것도 진짜 재밌는 생각이다. 우리 팔순이는 말토우도 건너가야 되니까 다리를 만들어주면 잘 달려서 배달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다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사돌이는 선생님이 주문을 받는 사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주문을 받을게요. 떼레레레레. 여보세요. 진흙토우 가족 음식점입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팥죽 2그릇, 나뭇잎 주먹밥 3개, 초코우유 1잔이요? 네. 주소는 어디신가요? 물길 가족. 네, 알겠습니다. 금방 배달해드릴게요. 딸깍. 거기 강아지 배달원, 나뭇잎 주먹밥 배달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말탄 배달원,
팥죽이랑 초코우유 빠르게 달려가서 배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밥 모두 모였나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흙놀이를 해봤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사두리는 진흙가족이었는데 주먹밥을 물길 가족에게 배달했던 게 재밌었구나. 그리고 오돌이는 배달하려고 물길에 다리를 만든 게 재밌었대. 하나는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우리 진흙가족은 넓고 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물길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양 끝에 진흙을 이렇게 올려서 고정했대. 둘이가 왜 진흙으로 고정했냐고 하는데? 진흙이 이렇게 풀처럼 끈적끈적 지퍽거려서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할 수 있었대. 근데 우리 육돌이는 주먹밥을 열심히 만들어서 배달하려고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갖고 부셔져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우리 옆에 있던 사돌이도 떨어뜨렸는데 사돌이 주먹밥은 육돌이랑 다르게 말똥처럼 이렇게 쫙 하고 퍼졌었어요. 그래서 육돌이도 그거 보고 크게 웃으면서 기분이 풀렸구나. 그래, 그때 맞아. 우리 다 같이 웃었었지. 우리 삼순이도 주먹밥 떨어뜨려서 쫙 이거 해보는 거, 소리 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내일 흙길 산책로에 또 오니까 내일 또 진흙공 만들어가지고 저기 동그라미에 던져보는 놀이 한번 해볼까? 그래, 재밌겠다. 선생님도 기대된다. 우리 다들 진흙 가지고 노느라 모두 손에 이렇게 진흙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마른 흙에 손을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탈탈탈탈 털어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물길 가족부터 엉덩이 탈탈 털고 저기 수도가로 가서 손을 깨끗이, 우리 손톱도 깨끗이 잊지 말고 씻고 오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모였으니까 두 줄로 서서 아까 흙길 산책로에 올 때 차도에 가지 않고 우리 안전하게 이동하자는 약속 잘 지켜줬었는데, 그죠? 지금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갈 때도 잘 지키면서 가도록 해요. 좀 독특하죠? 바깥놀이로도 그냥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바깥놀이에서 활동 유형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수업으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그게 환경과 생활이라면, 만약에 돌과 흙과 우리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형식적인 듯한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이 비형식적인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유형 안에서도 끊임없이 재미와 교육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활동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흙의 특성에 대한 부분, 흙과 물이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로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구성활동으로, 역할놀이로, 게임으로까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창의성의 요소도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한번 봐볼게요. 630쪽에 좀 빨리 보면 뒤에 거 하나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흙길 산책로에 도착하여 자연을 탐색한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을 계속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건 요즘 추세예요. 바깥놀이를 그냥 유치원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을 상정하라고 한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언급을 이렇게 해요.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산책로에 도착해 주었다.
늘 하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이미 예측되고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교사의 얼굴이 안 보여 그런데 교사의 얼굴은 늘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썹, 눈꼬리, 입, 이게 다 웃는 모습이에요. 이 선생님의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인상이 좋고 목소리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난 이거 타고나지 않아서 못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본인이 노력해서 표정도 만드셔야 돼요. 어색하지 않게. 사실 그게 억지로 만들려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삶과 나의 사유가 나의 느낌이 늘 그래야 돼. 이런데도 약속 잘 지키면서 산책로에 도착해 주었어요를 할 때 바라보는 그 대견함이 얼굴에 보여야 된다고. 지금 그게 안 보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보여야 돼요. 어처 안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배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 한번 봤잖아요. 비슷한 형태의 유형을. 비슷한 형태지만 전혀 활동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물 마시고 싶은 어린이는 가방에서 보리물 꺼내서 마시도록 하자. 준비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휴식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안녕 하지 않아도 휴식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하늘이 보이네. 파랗게 맑아서 기분이 좋다고 하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볼까? 들이쉬고. 이걸 본인이 해야 돼요. 해봐야 돼. 그래서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어색하게 할 게 아니라. 들이쉬고 하는데 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실제로 수업 실연을 지도할 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내가 그러니까 보고 베끼지 말고 그 과정 안에서 해야지. 들이쉬고 하는데 들이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난데, 그러니까 뭔가 후각적인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무 냄새도 나고 산 냄새도 나고. 그 얘기는 이제 흙으로 가기 위한 배경을 까는 거예요. 그렇게 에피소드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닥에서 흙 냄새가 난데 그 아주 기본이잖아. 그래서 흑보 이야기랑 연결이 된 거라니까. 먼저 읽고 여기서 나누고 있는 진흙 가족, 토우 가족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에피소드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흙 냄새가 났다는 게 기억이 났구나. 사실은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일들인데 자연을 느낄 때 흙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개 중에는 손톱에 흙이 다 묻어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가능하다. 디펜스 할 것들도 다 갖고 있으셔야 되고. 채소 냄새, 자기 경험과 계속 연결을 하죠. 얼마 전에 텃밭에 고구마를 캘 때 냄새랑,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다니까. 흙을 가지고 그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과감하게 흙을 만져볼까 하는 거예요. 왜? 지능으로 파는 것만 만질 수 있고 이건 안 되나? 그러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린하우스 안에서 키워도 공기로 다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 이거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노량진 초등학교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런 흙이 있는지. 이 앞에 어떤 조에서는 사육신묘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다른 조에서 하고 그런 거. 사육신묘도 가셔야 되는데 합격한 다음에.
하여튼 주변의 공원에서 흙에 대한 탐색도 하셔야 돼요. 돌. 그래야 처음에는 까칠까칠 부드럽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발문인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요. 부엽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안에 있느냐 겉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거든. 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면 그 안으로 갈수록 계속 색깔이 진해져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주거든. 아이들의 정말 비형식적인 교육 상황에서의 가설인데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손에 흙이 왜 더 많이 묻어있는지 궁금하대. 흙을 많이 파서 밑에 흙을 만져서 그런 거래. 그럼 위에 흙이랑 밑에 있는 흙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만져볼까? 직접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의 경험으로 옮겨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만져봤는데 발문하는데 더 그냥 촉촉하대요. 아이들은 촉촉하다는 말 잘 몰라요. 물기가 있대요. 물기가 없대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후각으로 관찰을 하도록 해서 접근을 했으면 이번에는 손으로 느껴지는 촉각으로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흙을 주먹으로 쥐니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는데 촉촉해서 손에서 잘 안 빠져나온대. 이 촉촉하다라는 말은 교사가 붙인 말이지. 잘 안 빠져나온대. 또 위에 있는 흙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서 기분이 좋대. 아래에 있는 건 시원하대. 아이들이 가설을 세워요. 밑에 있는 흙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시원한 것 같대요. 아이들의 얘기를 나눠주고 흙의 색이 더 어두워질 것 같다고 하네.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뭐 하면 돼? 확인하면 되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파볼까? 파본 거.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가져온 모종삽이랑 호미를 가지고 뾰족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안전에 대한 얘기 해주면서 어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근데 부엽토가 있어야 까매져요. 부엽토에서야만이 식물이 자라고. 이거는 내용 지식이에요. 왜 식물이 안 자랄까? 그 안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있는 흙을 부엽토라고 하니까. 색깔로 구분하고 냄새로 구분하죠. 냄새 날수록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분 섞어주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개분 섞어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흙놀이를 해요. 탐색했으니까. 그러니까 물과 흙이 만났을 때라고 하는 거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네. 구덩이까지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싶대.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 선생님의 참여를 허락을 받아요. 삽으로 길을 파고 옆에 선생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벽을 만들어 주니까 길이 완성되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까? 길이 완성됐으니까 운동장에서 빗물이 흐르는 걸 봤던 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물을 흘려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 모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흙 안에서도 할 수 있을까? 돌, 물, 흙, 물까지. 돌, 물, 흙. 물을 떠오고 싶어서 역할을 나누고 혼자 가져오면 무거울 것 같아서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요. 이게 아이들의 가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놀이 상황 안에서 가설 검증으로 갈 수 있을까가 여기에선 과제예요. 뭐 교육과 좀 관련 요소에 자연탐구를 넣었어야 되겠지만 1차 시도 아이들의 인지적 불일치를 혹은 호기심 유도를 확인해 보는 거죠. 다 같이 물을 붓겠습니다. 웅덩이에 있는 어린이들은 물을 잘 내려오는지 봐주세요. 관찰하게 하는 거죠.
잘 내려오는지 봐주세요. 물이 안 내렸다고 하는데 물을 붓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결론은 하나잖아. 중간에 사라진 거.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아이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내려가다가 쓱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해? 다 스며들었대. 자, 그러면 맨 끝에 우리 냄비를 구덩이에다 놓고 부은 물이 내려오니, 그러면 한꺼번에 쫙 하고 내려오면, 흘려보내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물이 도달을 하는 것들도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냄비를 놓고 여기서 같이 물을 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어요.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찰을, 가설을, 물이 스며들었다는데 그게 진짜 스며들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냄비를 끝에다가 놓는 게 교사의 능력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이 생각이 여러분한테서도 날 수 있느냐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물을 3컵 붓고 냄비에 물을 다시 가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봄으로써 둘 간의 차이를 통해 물이 스며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놀이 중에 이거잖아.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비닐 깔고 3개를 부었을 때 3개를 다시 하는 것과 비닐 깔지 않고 3개를 부었을 때 하는 것과, 그럼 비닐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중간에 비닐이 없는 거는 안으로 스며들었겠지, 하나만큼.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하나만 변화 준 거잖아. 맨 끝에 뭐? 냄비. 뭐? 가역적 사고의 유도. 동일성.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아니에요? 동일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실력이에요. 세운 가설이 뭐예요? 중간에 흙으로 스며들 것이다. 뭘 통해서 확인해요? 처음에 분 물의 양과 끝에 도달한 물의 양의 차이를 본다. 물론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증기화됐는지도 몰라. 그럼 그건 가능성 없어. 일상적인 생활 아니니까. 처음에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 확인할 뿐이야. 자, 물 3컵을 보자. 1번, 2번, 3번. 와, 이제 밑에 냄비에 물이 얼마나 모였는지 볼까? 1컵, 2컵, 2컵밖에 없네. 와, 그래, 정말 물이 흙으로 스며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몇 줄 안 돼. 발문 6개야. 6개 안에서 이 생각을 해냈어야 돼. 이게 유아교육이에요. 그 다음에는 결국 계속성을 갖는 요소는 뭐예요? 물과 흙의 관계. 계속성을 갖고 탐색하고 있는 건, 계속 탐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물과 흙의 관계. 근데 유아교육의 특성은 뭐예요? 놀이. 봐봅시다. 진흙가족. 표현도 그래요. 진흙 모둠.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니? 흙을 동그랗게 뭉쳐서 공을 만들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구나. 흙과 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재밌는 게 적정선이 있어. 마치 그 국수, 칼국수, 수제비 만들 때 밀가루와 물의 적정한 비율이 필요하듯 여기서도 그 점성이라고 하는 거에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걸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과 흙은 어느 정도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 변화가 있구나 를 경험해 보는 게 핵심이지 있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 변화를 경험해 보는 게 교육적인 과정이겠죠.
아닐까요? 맞아요. 흙을 동그랗게 뭉쳐서 공을 만들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데 문제 상황을 발견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계획안 작성하면서 손에 흙 좀 묻혀 본 거예요. 물 좀 넣어서 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만져본 거예요. 손톱에 때 좀 껴본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힘들어. 물길 가죽처럼 흙에 물을 넣어보자고 하네. 그럼 한번 부어볼까? 하나. 아직 잘 안 묻혀진대. 5컵 넣어보자고 하네. 오버되는 거죠. 5. 너무 많아서 뭉쳐지지 않고 손에서 흘러내린대. 감각을 그대로 활용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아이들은 늘 자기 경험과 연결한다니까. 쪼꼬우유 같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우리 아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맥락에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화제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오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쪼꼬우유 같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렸을 때 흙 가지고 이렇게 물 좀 넣어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쪼꼬우유 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솔직히 입에 한번 넣어봤나요? 자, 아이들은 넣어보죠. 여러분들은 넣어봤는데 안 넣어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흙을 넣어야 될 것 같대. 흙을 다시 좀 넣어볼까? 1컵, 2컵. 방금보다는 흙이 잡히지만 아직도 잘 뭉쳐지진 않는구나.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팥죽. 뭔가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확장해요. 클레이로 새알 만들어 볼까? 이게 이제 놀이예요. 와, 맛있겠다로 이미 이 아이들은 팥죽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팥죽 하면서 새알 하면서 아이들이 만들면 동그랗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그 자유를 인정을 하죠. 자, 이제 다들 잘 뭉쳐진구나. 동그랗게 뭉쳐서 공 모양도 만들고 두 손으로 길게 베어서 지렁이 모양도 만들고 진흙장갑 낀 것 같네. 영원한 주제라니까 똥은. 공처럼 뭉쳐서 주먹밥도 만들었구나. 김도 만들었구나. 뒤에서 그거 하려고, 음식점 하려고. 대왕 주먹밥 만들었대. 나뭇가지 2개로 젓가락도 표현해봤대. 자연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길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준다는 얘기지 사실은 뭐예요? 초대하고 놀이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지 않을까? 토우가족, 옆에 있는 토우가족이 배달해줬으면 좋겠대. 자, 앞에서는 마르기 전이에요. 앞에서는 물과 흙이 만나서 마르기 전이에요. 토우가족을 상정한 이유는 뭐야? 마른 다음이에요. 어떤 이유를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내용 지식이에요. 마른다는 알잖아. 말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진시황릉의 진용양갱인가 뭐 걔네도 물 부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모르겠네. 거기 홍수 나면 다 끝나는 거겠네. 물 들어가고 모르겠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늘에서 말리잖아요. 토우라고 하는 거, 흙으로 만들어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아이들은 이미 만들고 그 만들어진 재료를 갖고 놀이를 하면서 그게 역할놀이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 토우가 배달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까지 해. 말을 탄 사람 토우가 배달부가 되면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아주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나라는 오토바이가 배달하잖아요. 유럽과 미국은 특히 유럽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배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봤어요.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뒤에다 그 사람들 뒤에다 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다 메고 봤어요. 여기는 말을 탄 토우네. 말을 탄 딜리버리. 재밌죠? 와, 앞에 물길 가족이 물길을 내놨잖아. 여기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연결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됩니까? 생각을 해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 안에서 뭔가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술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원리로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상황마다 다르고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상황을 준 거잖아요. 물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영해서 갈 수도, 막 던지죠? 수영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말려. 야, 이거 흙이야, 흙. 그러니까 수영해서 가자는 애는 철저하게 가상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말리는 애는 아이가 깊숙하게 몰입하기보다는 뭔가 놀이 바깥에서 아우르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흙과 물의 관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건너는 방법. 나뭇잎배를 태울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리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구조물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할놀이는 한 가지쯤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사가 역할을 맡아서 에피소드가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물길 가족에게 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 위에서 만들었던 주먹밥 배달 확인하는 거. 팥죽 얘기하는 거. 에피소드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걸 보셔야 돼요. 종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토우놀이 하면서 구성놀이로 나 확장해 나갈 거야. 구성놀이를 하면서 역할놀이 안에서 개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치? 미술활동이 하나로 미술 재료로 진흙을 가지고 활동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 들어가게 되죠. (632쪽) 평가를 이렇게 하죠. 평가를 배달했던 것, 다리 만들어지는 것 다 유형별로 평가를 하는 거죠. 역할놀이에서의 평가, 구성놀이에서의 평가, 진흙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 뭔가 문제 상황을 또 다른 놀이 상황으로 만들죠. 쫙 하고 퍼진다는 얘기 때문에 협응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꼭 농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럼 적어도 엉덩이 털고 수도가 가서 손 깨끗하게 씻고 사료가 없는지 안전하게 이동하자는 약속 지키면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큰 흐름들은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거꾸로 다시 야간 쓰고 야간을 다시 세안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 거.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이거 하나 좀 봐볼게요. 초등 연계. 651조. 이게 맞는지 좀 볼게요. 이게 좀 독특한 형태의 주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활동으로도 갈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햇살반, 우리가 어제 노량진 초등학교에 다녀왔지요? 선생님이 우리가 견학 다녀온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두 함께 동영상을 볼까요? 복도를 지나서 병원 냄새가 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 입구에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볼까요? 과학실. 그래요. 실험을 하는 과학실이에요. 과학실을 지나 왼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컴퓨터가 있고 마이크와 카메라가 보이네요. 아침 방송을 하는 형님들이 보여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방송실이에요. 햇살반, 동영상을 보니 초등학교의 모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지요? 그래요. 어제 햇살반이 초등학교에서 본 시간표를 만들었지요. 오늘은 우리가 만든 시간표대로 활동을 해볼 거예요. 배려 모듬은 음률 영역에서, 나눔 모듬은 언어 영역에서, 질서 모듬은 미술 영역에서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초등학교 종소리가 울리면 활동을 정리하도록 해요. 배려 모듬은 음률 영역에서 어제 배운 노래를 개사하고 있네요. 하나는 시장에 가면을 학교에 가면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말처럼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를 가사에 넣어봐요. 둘이는 운동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둘이는 운동장에서 형님들이 축구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구나. 좋아요. 그러면 둘이 말처럼 운동장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럼 둘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노래를 불러보아요. 학교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세리는 어떤 곳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세리는 알코올 램프 위에 비커를 올려두며 물을 끓였던 실험이 생각이 났구나. 그러면 과학실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볼까요? 좋아요. 학교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가면 과학실도 있고 시영아. 시영이는 이번엔 도서관에 넣었으면 좋겠대요. 시영이는 유치원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기억에 남았구나. 좋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넣어서 불러보도록 해요. 우리야 왜? 그래? 우리가 교실 다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사진을 넣은 병풍을 보여줄게요.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는 사진을 보고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요. 이번에 영희가 선생님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었는데 반복되는 학자가 나왔을 때 박수를 치면 좋겠다고 하네. 하나가
양손에 검지를 이렇게 딱딱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싶대요. 한번 해볼까? 학교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교실도 있고. 그런데 둘이는 손가락 하나로 하니까 소리가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는 네 손가락으로 박수를 쳐볼까? 학교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교실도 있고. 어때? 오, 진짜 아까보다 소리가 더 커진 것 같다. 그런데 얘들아, 세리의 박수 소리 들었어? 정말 컸어. 세리야, 어떻게 한 건지 보여줄래? 이렇게 손바닥을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쳤구나. 손바닥을 살짝 비스듬히 치면 팡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나는구나. 우리도 따라서 노래를 불러볼까? 학교에 가면 운동장도 있고, 학교에 가면 교실도 있고. 질서모듬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방송실 놀이에 필요한 마이크를 만들려고 보였구나. 그런데 태연이가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방송실에 있던 마이크를 빌려왔어요. 한번 만져볼까? 위에도 이렇게 만져보고. 태연이는 마이크 머리에 있는 부분이 매끌매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끌까끌하구나. 마이크가 은색이어서 색깔이 똑같은 호일로 마이크 윗부분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유나가 쿠킹 호일 한번 만져볼까? 유나야, 쿠킹 호일을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도 만져봤어? 차가운 느낌도 들고. 그래요. 매끈매끈해요. 호연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숙여보니까 어때요? 호일 위에 자기 얼굴이 나타났대요. 이번에는 호일을 이렇게 흔들어 볼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와그작 거리는 소리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수영이는 호일에 구기고 있네요. 호일을 구겨서 마이크의 거칠거칠한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옆에 있는 태연이가 수영이의 구겨진 호일을 한번 만져볼까요? 어때요? 정말? 마이크를 만질 때처럼 오돌토돌해? 그렇구나. 유나가 휴지심에 동그랗게 구긴 호일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네. 풀로 붙이니까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서연이가 테이프로 붙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한번 붙여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줄게. 근데 또 테이프로 떨어진다. 그러면 선생님이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우리가 글루건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보자. 선생님 옆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였지요. 모두들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군요. 와, 마이크가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술 활동에서 만든 마이크, 카메라를 이용해서 극놀이를 해볼까요? 방송실에는 누가 있나요? 아나운서도 있고, 카메라를 잡는 카메라 감독님도 있고, 음향 감독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할을 한번 나눠볼까? 아나운서인 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내고 있네요.
소리가 작은 것 같다는데 음향 감독님 소리를 좀 더 키워줄까요? 음향 감독인 유나가 검지손가락으로 버튼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네요. 태연이의 목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아, 수영아, 왜 귀를 막고 있어요? 아, 너무 소리가 커져서 귀가 아파요. 음향 감독님, 소리가 너무 크대요. 소리를 조금만 낮춰줘 볼까요? 다시 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카메라 감독님, 아나운서인 태연이가 잘 나오고 있어요? 아, 태연이가 카메라에 잘 안 보여요? 정말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태연이의 오른쪽 어깨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를 조금 왼쪽으로 돌려볼까? 어때요? 잘 보여요? 아, 이제 카메라로 태연이의 모습이 잘 보인다고 해요. 와, 어린이들이 방송실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도 함께 하고 싶다. 선생님도 아나운서로 참여해도 될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 방송실에 갔을 때 아나운서 형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 알려줄 수 있을까? 응. 그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권유리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인사했구나. 그러면 태연이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태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수영이는 급식실에 나오는 급식 메뉴를 소개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태연이는 오늘 우리 유치원 급식 메뉴를 보고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급식 메뉴판 한번 가져올까? 그런데 급식 메뉴판 글자가 읽기가 어렵구나. 아, 이 글자는 계란말이라고 읽어요. 서연이는 소고기 묵국이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말을 넣어서 함께 해볼까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 음악을 틀어줄게요. 음향 감독님, 점심 음악 틀어주세요. 음향 감독님이 마이크 소리를 점점 낮추고 음악 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초등학교 종소리가 울렸어요. 모두 활동을 정리하고 대집단 매트 위로 모여주세요. 오늘 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어땠어요? 즐겁기도 했고, 새로운 초등학교 장소들도 많이 알 수 있었어. 그래. 선생님은 방송실 놀이를 한 친구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햇살반이 다 함께 볼까요? 하나는 아나운서를 한 태연이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태연이가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 태연이는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대. 그래서 친구들이 태연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구나. 그래. 나는 모두면 정국이는 언어영역에서 퀴즈 책을 만드는 게 재밌었대요. 어떤 퀴즈를 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 햇살반을 위해서 정국이가 앞으로 나와서 퀴즈를 한번 내줘 볼까요? 얘들아 들었어? 정국이가 검은색이라고 얘기했어. 과학실에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학실에 있는 검은색이 무엇이 있지?
우와, 친구들이 손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정국이가 한번 누구를 시켜볼까? 누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둘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어, 둘이가 망원경이래. 맞아? 어? 아니라는데? 그럼 우리 과학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볼까? 선생님 다시 틀어줄게. 아직 잘 모르겠어. 정국아, 힌트를 하나 더 줘볼까? 작은 물체를 자세히 볼 수 있대. 유나 시켜줘. 유나. 유나가 현미경이래. 정국이가 정답이라는데? 유나에게 칭찬의 박수를 쳐주자. 칭찬의 박수를. 오늘 정국이 들어가지고 오늘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둘이가 학교에 컴퓨터실도 있다고 찬트에서 들었는데 견학 가서는 못 봤지요. 다음에 학교에 가서 컴퓨터실도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손을 씻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 대략 이제 평균 정도의 수업 실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두 가지 점 때문에 마지막으로까지 시간을 내서 이걸 좀 보려고 했는데, 하나는 초등 연계에 대한 주제도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숙함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역시 현장학습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견학 가서 특이한 것이 있었던 걸 보고 유치원에서 반복해보는, 어떤 곳인지 익숙하게 되어보는 그런 과정들. 시간이나 그러니까 일과표나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근데 특별한 장소들, 유치원과는 다르게 특별한 장소, 방송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과학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들이 있었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개사해서 접근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하게 봐두셔야 되는 건, 아이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 견학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 이게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록물과 같은 것들, 여기서는 뭘 썼어요? 병풍, 초등학교 사진을 넣은 병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잘 하려고 시도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송실이 흥미있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미술 활동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방송실에서 미술 활동으로 을 통해서 역할놀이에서 쓸 수 있는 재료를 뭐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이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방법, 탐색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간 거예요. 관건이 되는 건 뭐냐? 교사가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몰입해서 발문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발문, 아이들이 할 만한 형태의 반응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교사가 그냥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물론 합격권은 돼요. 합격권은 되는데 아주 높은 성적으로 가기에는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쿠킹 오일 갖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까요? 처음부터, 색부터, 소리부터, 그 소리의 디테일을 살려야 되고, 구겼을 때, 그리고 뾰족한 느낌, 다시 폈을 때, 오므렸을 때, 동그랗게 말았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유치원에 있는 스티로폴 볼을 감싸고 그걸 했을 때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을 했었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싶으니까 발문이 붕 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평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또 생각을 해볼까? 극놀이에서 교사가 사용한 대부분의 방법, 한 구절을 빼놓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이거 본인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햇살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했어요. 이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외적 중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적 중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좀 개연성이 애매할 수 있어. 교사가 들어가고 교사가 아예 역할 하나를 해주고, 소리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카메라다라고 얘기를 하면 카메라로 빨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 봐야죠, 아이들이. 그 카메라맨인 아이하고 대화를 해서 다 잡으려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얼굴로 하려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좀 더 얼굴을 가까이서 보려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카메라가 면이 되든가 옆에 와서 한번 봐보세요. 잘 나오나 한번 봐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뭔가 더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외적 중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의 개연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냥 하고 말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메뉴를 소개하는데 애매했던 거. 메뉴를 소개할 때도 이걸 굳이 언어로만 가져갈 게 아니라 당연히 뭐가 있으면 돼. 사진이 있으면 돼. 아이들과 함께 읽어나가도 돼요. 아이들의 경험에서 소고기 묵국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를 한다면 녹음하면 되잖아. 아이가 녹음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녹음해서 계속 들려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안 될까요? 그만큼 몰입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모두 돼.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주면 되지 굳이 이걸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줘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TV로 확인시켜주면 진짜 방송을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소리가 작아서 안 되네.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보자. 또 찍어보고 이번엔 소리가 너무 크네. 소리를 좀 적절하게 해보자. 이번에 대사가 틀렸네. 이번엔 계속 어깨만 잡고 있어. 얼굴은 안 잡았어. 다시 잡아보자. 하나의 요소를 반복할 줄 알아야지. 여기 지금 반복의 요소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성을 갖춰서 덧붙이고 수정하고 변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굳이 과학실 얘기를 또 해서 망원경은 안 되고 현미경은 되고 이것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업은 재미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교사가 어투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게 평균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완전 재미에 빠져서 저 뭐 하고 있나 이런 거로 가든지 완전 교육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 빠지는지, 그거보다는 좀 위에요. 근데 맥락을 찾지 않고 맥락을 반복해서 재미와 교육적인 형태의 요소를 넣을 수 있는데, 이미 방송실에 갔다 와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초등학교는 뭔가 재미있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해결을 보려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현직 교사들도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험 한번 여러 번 떨어졌다가 한번 합격해서 들어간 케이스지 계속 시험을 보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아시겠지만 현직 연수를 할 때 수업에 대한 현직 연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업의 기법만 배우고 하는 것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새 노래만 배우고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래를 하면서 손유희를 배우는 것으로 연수를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립유치원에서 그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연수를 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삐아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름이 삐아제야. 말도 안 되는 삐아제야. 아주 큰 강당에 전국적으로 다 그 재료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졸리고 힘들고, 그 전날 술도 많이 먹었지만 가기 싫어서 졸리고 힘들고, 내가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금은 언제, 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죠. 그것보다만큼은 아니어도 교육청에서 행하는 많은 부분의 연수가 좀 편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자체를 놓고 하는 연수나 자기 발전의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수업 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요원해요.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 보시면 알아요. 많은 연수를 받았는데 진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교사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딱 해도 안 된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승진 욕심 냅니다. 그러니까 승진해서 간 사람들이 지도를 못해.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페이퍼워크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잘 맺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 등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anyway,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교육적인 요소와 유아들과 함께하는 놀이의 요소를 진짜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앞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건 그냥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간략한 야간이 이런 정도 됩니다를 보여주는 것뿐이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선정의 원칙, 활동 개발의 원칙, 이건 국가 수준의 문서를 넣어드린 이유는 안 읽으니까 넣어서 읽도록 한 거예요. 5세밖에 못 넣어놨어요. 이걸 다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론해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파트 2에서 하고자 했었던 형태의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파트 2에서 하고자 했었던 형태의 내용들은 그것에 심화된 주제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본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 문제를 볼 거예요. 664쪽. 2019학년도 거는 자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합격이 되고 나면 그때 좀 보는 걸로 하고, 그 전에 2018학년도 교사의 관련 문제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시 문제로 좀 나왔던 것들 가지고 보아 나갈 거예요. 일단 하나만 봐볼게요. 664쪽에 보게 되면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2018학년도 전국 공통 계획안 문제예요. 계획안을 쓸 줄 알아야 실현도 할 줄 알겠지. 계획안 문제인데 생활 주제가 건강과 안전이고, 주제가 깨끗한 나와 환경이고, 소주제가 질병 예방하기야. 활동 유형이 요리야. 그리고 유자차 만들기야. 활동 연령은 4세야. 그리고 소집단으로 하래. 30분간 활동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활동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헷갈리니까 유자차 만드는 법도 줬어. 1, 2, 3, 4, 5. 그럼 레시피가 나오는 거야. 요리 보고 레시피 나왔기 때문에 요리 안에서 우리가 적용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조건,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소집단으로 요리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시오. 우리 아까 요리 활동할 때도 소집단으로 했거든요. 몇 명이어야 될 거냐? 둘로 나눌 거냐? 5으로 나눌 거냐? 6으로 나눌 거냐? 30명이니까 6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씩 돌아가도록 할 거냐? 오늘하고 내일까지 연결할 거냐? 3일 동안 할 거냐? 2집단씩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할 거냐? 마지막 날쯤 되면 어느 정도 익혀 있는 걸, 어느 정도 숙성이 되는 거를 맛을 볼 수 있을 거냐? 청결과 안전에 대한 내 우리 얘기를 했잖아. 과학적 사고 과정이 들어가는 활동 얘기했잖아.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야간부터 시작해서 넘겨보세요. 2조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679조에 보면 전국 공통 실현이 있어. 생활 주제가 유치원과 친구야. 함께하면 더운 좋은 거 알아보기. 새 노래 부르기. 진짜로 우리가 준비했던 노래야 이거. 근데 노래 진짜 재미없어갖고 내 친구 참 좋은 친구. 노래 겁나게 재미없어 이거. 갖다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이거 허미애 선생님 작사인가 그럴 텐데, 진짜 악보와 가사가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동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음악인데 새 노래 지도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노래를 들려주었음. 미리 우리 얘기했잖아. 미리 들려줘야 한다는 얘기. 친구와 관련된 동화를 읽어보는 활동을 해서 선경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고, 친구의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을 하셔서 왜 찍어봤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와야지. 찍어본 이유가 뭘까? 현재 상황은 유아들은 반원으로 앉아있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조건이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 전개부터 실현하죠. 그러니까 선경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새 노래 지도, 그 음악적 요소의 변화, 가사의 습득, 멜로디, 리듬 어떻게 할 거냐?
창의 인성 요소로 개방성과 배려를 이건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이제 막 들어야 돼. 사전에 유아들이 찍은 사진들을 사진의 곳곳에 이젤과 비슷한 삼각 전시대에 전시해 놓았다는 가정의 해설하죠. 이 말은 뭘까? 노래 소리하기, 교사가 육상으로 불러주기, 리듬과 멜로디 익히기, 노랫말 익히기, 나누어 부르기, 전체 부르기가 포함되래. 도입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래. 전개부터. 마무리 부분에서 목표 2, 3에 관련되어 있는 목표를 얘기를 하고 목표 2, 3에 관련된 평가 얘기했잖아요. 평가 발문은 목표와 연관이 되는 거다. 확장활동과 전이활동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확장활동,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전이활동, 다음 활동으로 그럼 균형성 봐야 된다는 얘기고 활동 자료가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수업하시오. 이건 이제 창의성을 보겠다는 얘기. 봐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던 것들 다 일일이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서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게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책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고 일일이 다 따라오면서 해야 돼요. 특히 파트 3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몸으로 나와야 돼. 안 되면 외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1차에 합격하면 다 외우더라. 생각이 안 날 것이 걱정이 되니까 짜놓고 외우는 거예요. 불과 4, 5년 전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불과 4, 5년 전의 시험. 이게 시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목하시고 잘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이 수업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